수요일 김태현의 정치쇼 떠오르는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사방에 포탄이 난무하는 전쟁 같은 한국 정치. 뉴스의 중심에서 무장해제를 외친다. 뉴스 DMZ. 박성태 사랑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 이재명 법률신문 부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청취자분들이 저보고 옛날 사람이냐 왜 DMZ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DMZ로 바꿨습니다. DMZ. 7697님께서 찐이 떴다고 문자 주셨고, 황선홍님께서는 품격 있는 합리적 토론이 이루어지는 이곳은 정치쇼 DMZ. 뉴스의 중심에서 평화와 무장해제를 외친다 이겁니다. 자, 박 기자, 이 기자 두 사람과 함께 할 거고요. 일단 역시 뭐 중심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충돌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얘기를 좀 볼게요. 어제 이제 서천 화재 현장에서 그 만남이 성사가 됐어요. 90도 인사하고 어깨 툭 치면서 왔어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기차 타고 같이 올라왔는데, 제가 궁금한 거, 한동훈 위원장이 서울역에 내려서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저는 대통령님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게 변함이 전혀 없다. 저는 지금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총선 이기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기자라는 직업이 원래 국어를 잘합니다. 읽고 쓰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쇼 국어 시간이에요.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 그게 변함이 전혀 없다. 여기에 담겨있는 한동훈 위원장 속뜻은 1. 제가 잘못했습니다. 2. 제가 잘못한 게 뭐죠? 3. 답 없음. 누구부터 할까요? 박 기자. 굳이 여기서 고르자면 2번이죠. 제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네, 보다 정확한 지문으로 한다면 저는 제 식대로 계속 갈 겁니다. 여기서 이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통 둘이 싸우면 진 사람은 이런 얘기 못해요. 이긴 그래요? 사람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를 위로해주는? 그렇죠. 넌 참 좋은 사람이었어. 괜찮아. 울지 마. 이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더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보다 더 최선을 다해. 4월 10일 국민의 선택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속 윤 대통령이랑 싸울 때, 사퇴 요구를 거절할 때 명분이 뭐였습니까? 내 머릿속에는 4월 10일 총선을 이겨서 국민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밖에 없다거든요. 그걸 더 잘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난 내 식대로 계속 갈 테니 내가 깊은 신뢰와 존중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은 뭐 더 지금처럼 해도 좋은데 냅두는 게 나을 겁니다. 요 얘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이 기자는요? 아마도 이제 이 질문이 우리 김태현 진행자께서 만든 킬러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뭐 말한 것처럼 혹시 진짜 두 가지밖에 없다. 3번 있어요. 답 없음이나 주관식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주관식으로 쓴다면 물론 이제 뭐 대체적으로 박 기자님이 말한 것처럼 뭐 한동훈 위원장이 제가 잘못했어 이런 분위기는 아닌 거죠. 1번은 아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존중과 신뢰가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게 충돌의 원인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신뢰와 존중은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의 질문은 이거죠.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야. 그래서 김경률 비대위원은 어떻게 이제 거취를 어떻게 정리할 거야. 이런 질문을 했는데 사실 엉뚱한 답을 했죠. 한동훈 위원장도. 그 얘기는 이제 지금 사태가 전혀 뭐 봉합이나 뭐 봉합 땜질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파국과 공멸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숨고르기 정도를 들어간 거죠. 어제 상황을 보면.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잘못했다 아니면 뭐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 정치 공간은 어떤 진리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죠. 의견이 경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잘못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래. 당신 생각은 어때? 이게 정치인 겁니다.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지?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해법을 찾는 아주 근본적이고 가장 어떻게 본질적인 거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인식 전환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대통령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대통령이 말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대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부하가 아닌 거죠. 그것에 존중이 전제됐을 때 이 사태는 어떤 해법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해법을 찾아볼게요. 뭐 우리가 찾는다고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이 사태의 본질, 충돌의 근본 원인, 이것도 제가 이제 객관식을 내겠습니다. 1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과와 관련된 대통령의 영리를 건드린 거. 2번, 총선 공천을 둘렀던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 3번, 둘 다. 4번, 답 없음. 뭡니까?
3번 둘 다죠. 제가 이거는 예. 이제 요즘 제 딸 국어를 좀 가르치고 있는데 예. 이거 오답률 한 20% 정도 되는 예. 난이도가 비교적 평이한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네. 보기도 이 중에 잘못 냈어. 더 큰 거라고 하면은 네, 이제 더큰 거라고 하면. 대통령의 1, 2번 중에 대통령의 더 큰 원인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가장 최선 잡는 건 자기 식구 보호거든요. 예. 검찰총장일 때는 검사들을 자기 예. 밑에 검사들을 보호했던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좀 뭐 편하게 얘기하면 이른바 따거 리더십이 좀 있는데 예. 대형 리더십이 있는데 자기 가족을 보호하는 게 무조건 1번입니다. 내가 대통령인데 내 아내를 누가 자꾸 사과하라고 그래? 예. 또는 수사하겠다고 그래? 절대 인정 못하죠. 이게 더 크고 예. 두 번째는 그 기저에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거는 예. 앞서 2번에 나왔던 거 예.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의 충돌. 예. 요게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회 마포울 공천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전부터 사실 제가 뭐 지난주에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예. 용액관들의 공천을 좀 받아달라는 압력이 계속 있었다고 그래요. 일단은 뭐 일단은 추정의 영역. 추정이죠. 예, 예, 예. 제가 들은 말입니다. 예, 예. 근데 추정인데 있었다고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얘기한 게 지난주 얘기한 게 이기는 공천이잖아요. 예. 용산에서 내려 꽂는다고 받지 않겠다. 예. 내가 판단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내겠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철규 공관위원이 충돌됐다 이런 얘기도 약간 마찰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예. 그 속내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갈등이 누적돼 있다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린 예. 김건희 여사 사과나 수사 문제로 터졌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근본 원인은 공천을 둘러싼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의 충돌. 직접적인 원인은 김건희 여사 그렇죠. 문제 이렇게. 근데 이제 윤 대통령에게 뭐가 더 중요하냐? 예. 저는 이제 1번 김건희 그래도? 여사 어디 감히 예. 사과와 수사를 요구하느냐 이게 더 컸다고 봐요. 자, 이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예, 킬러 문제를 다시 좀 빗들어서 정확한 지적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정치에서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훨씬 더. 아, 그러니까 제가 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보다 전혀 중요하지 않죠. 예. 유권자들 어떻게 청취자들이 보느냐. 봤을 때 좋은 사람 같아 이러면 그게 좋은 분인 겁니다. 그냥 아, 그렇네. 뭐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꿈에 나오고 막 이러면 이제 좋은 분이 되는 거죠. 네. 지금 박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미 국민들 그렇게 인식해 버린 겁니다. 어제 동아일보 사설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사에 얽매여, 그러니까 집안일에 얽매여 국사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설이에요? 예. 사설에. 예. 어제 조선일보 사설은 또 이렇게 썼습니다. 과연 대통령직에 걸맞게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대통령실은 지금 계속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천, 그러니까 네. 공천의 공정성의 문제고 예. 공정한 공천, 공정한 경선의 문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예. 이미 국민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수 언론조차도 예. 가사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국사를 흔들었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사실관계 영역을 떠나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예. 총선에 임하는 여권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을 흔드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그야말로 대통령이 가사를 위해서 국사를 흔든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친윤들도 나서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몰려 있다. 이것이 지금 질문한 것처럼 어느 것이 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 짚어보죠. 두 분이 다 정치부 출연 오래 하신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두 사람 이게 원래 당 대통령과 여당 대표 더군다나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충돌해가지고 그걸 저희가 아이템으로 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솔직히 당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충돌로 이 아이템이 잡힐 거는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생긴 게 일요일 날 인터넷방 쿠키뉴스인가요? 예. 거기 통해서 그냥 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했다는 보도가 있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채널A 단독 보도를 한 3꼭지인가 4꼭지 나왔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하고 친윤 핵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만났다. 거기서 사퇴 얘기가 나갔다. 이게 보도가 있었잖아요. 이 기자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실 있었잖아요. 예, 이 기사는 들은 용산 측에서 나간 거잖아요. 언론사로. 그렇게 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되게 이런 물밑 회동은 물밑에서 회동하고 조용히 해결하고 하는 게 상례인데
이런 기사들을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어. 그만두라고 했어. 이런 류의 기사들이 용산에서 언론사로 나간 이유는 뭐예요? 뭘 노리고 이걸 리크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원래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이유는 좀 이제 뒤에 좀 예.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게 예.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대변인 시험 나와서 예. 그야말로 뭐 국민 앞에서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의중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예. 이제 이건 굉장히 갈등을 지금 어떤 촉발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당연히 대변인이 직접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 정면 충돌 어떻게 수습 불가의 상황이 오는 거죠. 아마 그런 점에서 사실 이런 방식을 많이 활용하죠. 이제 익명의 관계자가 언론에 리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보면서 예. 이제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이제 대응을 해나가는 방식은 뭐 일반적인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사 역마에 국사를 흔들고 있다라고 인식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쨌든 이건 대통령이 언론에 흘리라고 어쨌든 허락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참모가 이거를 대통령과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막 흘리겠습니까? 이건 그럴 참모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공개로 처리했어야 되는 게 이렇게 그렇죠. 공개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건 대통령의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누구나 네. 다. 그런 점에서 자 한동훈 위원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충돌할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네. 그야말로 자, 법무부 장관을 하던 사람을 바로 여당 대표를 시킨 예는 대한민국 역사도 없지만 세계적으로도 드물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여권에서 위기 상황이다. 이건 진짜 초유의 비상카드를 꺼내야만 한다는 인식 속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가장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뭐 지금은 이제 팬덤 형성되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변화를 물꼬를 틀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한동훈 위원장조차도 여사의 문제가 불거지고 그러니까 뭐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촉발한 거지만 여사의 어떤 뭐 사과 문제 아니면 사과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양이 보이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그것을 설득하고 논의하고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이건 정말 가사 때문에 가사에 얽매여서 국사를 흔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인식을 하게 된 이유 자체가 가장 가까운 한동훈 위원장과조차 소통을 할 수 없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타협할 수 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 리크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영린을 절대 건드리지 마라라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리크가 한 거다. 용산에서.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면 박 기자한테 이거 물어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도가 됐어요. 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동훈 위원장 만나서 대통령의 비대위원장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취지 얘기했다. 이겁니다. 대부분 이런 대상이 된 한동훈 위원장이 그냥 입을 다물고 확인 안 해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확인을 해주고 예. 그 고위 관계자가 이관섭 대통령 실장이에요라고까지 확인해줬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확인해준 한동훈 위원장의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좀 편한 표현으로 하자면 예. 이제 고개를 아주 강하게 쳐들었다. 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법을 잘 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의도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추정하고 해석할 뿐이지. 법을 잘 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음 날 기자들 앞에 서서 아침에 한 얘기가 있어요. 사퇴 요구가 있었는데 제가 거부했다. 거취돼서 묻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날 만났던 사람은 이관섭 비서실장이다라고 얘기가 나갔죠. 이 둘을 연관시키면 어떤 일이 성립되냐면 대통령의 오른팔인 비서실장이 나에게 사퇴 요구를 했다가 돼요. 이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으로 빚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한 건 제가 해석하건대는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피곤해질 텐데 라는 것까지 저는 숨겨져 있다고 봐요. 사실 대통령이 사퇴 요구를 확인했다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 요구가 있었는데 거부했다라고 한 이 워딩에 대통령실에서도 엄청나게 화가 났거든요. 첫 번째 단계 반응 화가 났고 두 번째 단계 이렇게 갈 수는 없겠구나.
요거 설득이나 이 단계가 아니구나. 자, 우리가 카드가 뭐지? 이제 고민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멘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기자,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잖아요.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경로할 수도 있고 불편한 심리가 내비칠 수도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회의를 할 때 당연히.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서 비토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측근들이 좀 조용히 한동훈 위원장 조용히 찾아와가지고 언론에 리크 안 하고 이렇게 해결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제가 내부에 지금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어떤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사실은 알지 못하죠. 네,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조용히 해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가장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이 해야 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국정을 예측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다음에 어떤 파장이 올 것이다를 예측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대통령실이 해야 할 일 중에서. 그 파장을 예측하고 그 파장을 예측한 데에 따라서 그럼 이 파장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설정하고 판단하고 실행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이고 대통령의 참모들, 예. 대통령의 측근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예. 정말 파장을 예측했다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조선일보 어제 사설에 네.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 정말 실제 대통령실에서 전달했던 게 그냥 단순히 지지 철회가 아니라 사퇴 요구라면 예. 그럼 정말 한동훈 위원장을 사퇴시키고 나면 그 다음 대안은 뭐라고 생각했던 거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네.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민주당 쪽 아니면 일반 국민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정말 한동훈 위원장 다음 카드는 뭐였는데 라는 게 없이 갈 수는 없는 거라는 겁니다. 예. 당연히 파장을 예측하고 그걸 줄여나가는 방안을 예. 연구하고 고민하는 게 대통령실이 해야 할 일이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점에서 과연 어떤 대안을 갖고 이렇게 이 사안을 이렇게 키웠느냐라는 게 사실 모두의 궁금증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게 해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의문 해소가 안 되니까 그 사이에 이제 뭘 넣을 수밖에 없냐면 인지 부조화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결국 어떤 메신저를 잘못 전달한 거 아니냐. 내지는 너무 대통령의 의중을 너무 오버 해석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거 아니냐. 혹은 또 일부 참모들이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오히려 본인의 자기 정치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온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게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몇 분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권에서. 일단 이번 사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어처구니없고 답도 없는 일이었는데 일어났다. 왜 일어났냐. 대통령이 욱했다. 욱해서 보니까 뒷수습이 안 되는. 그래서 빠르게 뒷수습을 했다.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일부 사람들이 대통령이 뒤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곤 하던데 어쨌든 여기서 문제는 앞서 얘기한 대로 이재명 기자가 얘기한 대로 국가 원수 행정부의 수반이 예측 가능성이 없고 욱한다. 이건 되게 문제가 큰 거예요. 여러 가지 국가 대사에서. 일단 그것도 이제 전원이가 추정의 영역으로. 예, 추정이 누군가 여권 관계자가 한 얘기입니다. 추정 영역. 보도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통령실 참모 기능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시키겠다. 그럼 대안이 뭐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는데요. 절차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없을 텐데요. 이런 참모 기능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화를 냈다. 이 화를 냈다는 거는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상당히 화를 냈다는 건 여러 사람들이 증언입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로 뭐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충 좀 워워를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정작 일이 터지고 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일이 터지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 관저에 가서 여러 명과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수습 방안이 나온 거죠. 그 전에 사실은 대통령실 참모들이 조언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이 망가진 거는 이전에 부산 엑스포 예측에서도 남들 다 하는 걸 대통령은 몰랐잖아요. 참모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이건 문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습 방안을 얘기를 해봅시다. 어제 서천에 가서 90도 인사하고 어깨를 틀고 격려하고 기차를 타고 같이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나눴다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어제 그 모습은 그냥 더 이상 확전하지 않겠다. 여기서 일단 봉합, 뭐 임시 봉합 이런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말 보도된 거 보면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관계자 말 들어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된 게 없다. 요거거든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죠. 예, 그럼 이제 당장 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라고 보세요? 이번 갈등의 가장 안 좋은 파장은 뭐냐면 예. 이번 갈등을 통해서 글쎄요 대통령실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여권 내에서 어떤 그러니까 사과 요구 같은 거를 잠재우는데 활용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거꾸로 그 파장은 오히려 여권에서 이 문제는 가장 핵심 이슈가 됐고 아마도 총선 때 예. 모든 여당의 국민의힘의 후보들에게는 같은 질문이 올 겁니다. 그래서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당신 생각은 뭔데? 라고 돼버린 겁니다.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물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특히 당연한 거죠. 특히 수도권 쪽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네. 모든 여당 후보들이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하는. 근데 이 질문에 답을 꼭 야당 의원만 질문하는 야당 후보들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2월 정선 초에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도 뭐 관훈 클럽 토론에 나가는 것 같던데 예. 당연히 질문을 또 받겠죠. 관훈 클럽이라면 그러니까 모든 여권의 인사들은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예.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가장 안 좋은 파장인데 예.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 어떻게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근본적인 해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직적 당청 관계를 해소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범의 첫 번째 조건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여당도 대통령실도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면서 조정하는 관계라는 걸 인정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저는 결국은 지금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면 뭐 이용 의원 이런 분들이 민주당에서 뭐 들깨처럼 물어뜯을 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6년 예. 태블릿 PC 사과가 결국은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켰다. 예.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과가 악화시킨 이유는 뭐냐면 예.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전까지 비선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전부터 여러 번 질문이 있었지만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질적으로 최순실 씨, 그러니까 최서원 씨의 예. 도움을 받았다는 걸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초창기에 참모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았을 때만 예. 도움을 좀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정황이 뒤에 나타나면서 그래서 문제가 된 거다. 다시 제대로 된 해명이 아닌 것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오히려 거짓 논란을 번졌고 그것이 위기를 빠뜨린 겁니다. 거짓 사과 논란. 그런데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 당시 뭐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참모들은 뭐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참모들이 조언할 수 없었던 겁니다. 상황이. 예. 그러면서 상황이 악화됐던 거지 예. 사과 자체가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전제에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물론 여사가 예. 사과를 하면 당연히 민주당은 물어뜯을 겁니다. 예. 당연히 물어뜯겠죠.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선거에 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정치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양 플레이어가 싸울 때 양 예. 플레이어로 승패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예. 정치는 스포츠와 다르게 관중이 결정을 합니다. 이 플레이어 그러네.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예. 그러니까 관중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쉽게 유권자들이 봤을 때, 국민이 봤을 때 사과를 했고 물어뜯었을 때 예. 과연 어느 것이 더 진실성이 있느냐를 놓고 판단하는 거죠. 예. 다시 얘기해서 사과를 할 때 사과 내지는 당시의 상황을 설명할 때 예. 한 점 거짓 없이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모든 걸 놓고 그렇게 해서 정면들 그 팔아자.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했다는 게 정확하게 나오면 네. 저는 그것이 오히려 사태를 봉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기자 이거 근본적인 해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겉으로는 봉합이지만 겉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완승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안 그러겠죠. 일단 겉으로는 손을 잡았지만 앞서 얘기한 대로 남은 문제 디올백 문제가 남았고요. 용액관들의 공천 문제가 남았습니다. 더 명백한 건 디올백 문제예요. 그러면 과연 사과할 거냐? 윤 대통령의 성정 그리고 지금도 나오는 핵심 관계자 예를 들어서 메신저라고 얘기되는 이용 의원, 이철규 의원들의 얘기를 들으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냐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상태로 계속 갈 수 없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계속해서 입장 표명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여권에서 일부 안이 얘기되고 있어요.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입장을 표명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백에 대해서 어떻게 디올백에 대해서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최 목사죠. 최 목사가
함정 몰카를 했는데 예. 이 백을 받았을 때는 사가에서 이런 시스템이 정비가 안 됐을 때 그냥 받았고 그러다 보니 관리 소홀이 있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했다. 그래서 제2복속실을 만들겠다 정도의 입장 표명 유감이다. 알겠습니다. 예. 광고 듣고 다시 얘기할게요.